안녕하십니까. 나집사랩의 유재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중에서 서울시 KB아파트 가격지수 분석 보고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가격지수는 2021년도 8월 기준이고요. 오늘 한 4가지 정도 지수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면적별 아파트 가격 지수 월간요, 그리고 매수 매도 위지수, 그 다음 매매거래 동향 지수, 그리고 구매력 지수,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면적을 우리가 5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대부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02, 135, 135 초과,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분이 이 5개 면적별로 우리가 가격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끝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로 봤을 때도 7월달하고 8월달을 봤을 때도 지수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느 게 더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증감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특이한 점은 중대형보다 대형이 좀 더 올랐다 이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좀 특이한 점인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사이즈야 비슷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대형이라 그러면은 암만 해도 이제 좀 큰 사이즈니까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좀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카페 같이, 또 사무실 같이, 또 어떤 놀이장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 못 가니까 좀 대형이 많이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을까,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 지수를 봤을 때 가격을 5개 분위로 나눈 거니까요. 하위 20%, 2분위가 40% 이하, 3분위가 60% 이하, 40이 아니고 60% 이하, 4분위가 80, 5분위가 81에서 100%까지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5억, 8억, 10억, 13억, 22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암만 해도 이제 강남이나 또는 마영성 지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5분위 쪽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하죠. 강남으로 봤을 때는 외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5억대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나 중소형 물건들이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벽산 5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급등기의 시점을 지나서 이제 정점기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지수 놓고요. 그 다음에 가격지수 표를 보면은 5억, 8억, 10억 이거 가격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씩 다 이제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5분위 배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5분위 배율. 이 배율은 보면은 월간 나온 거 보면 1월달부터 해서 4.2, 4.15, 4.19, 4.08, 4.11, 4.08.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6개월간에 걸쳐서 4.2에서 4.08로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이걸 뭘 뜻하냐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은 5분위 배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5분위 가격, 그러니까 21억짜리 아까 봤잖아요. 21억의 이 5분위 가격, 이 가격하고 그 다음에
1분위 가격의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격차. 그래서 이 격차라는 거는 5분위 가격 나누기 1분위 가격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월 달에는 4.2였다는 얘기고 6월 달에는 4.08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가 줄었다. 그 다음에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즉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안정됐을 때는 뭐 이제 투기라는 말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호재가 있는 재개발지구를 빼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살 때는 좀 고가주택 위주, 그 다음에 뭐 가진 사람들이 우선 살 테니까 그 다음에 젊은 주택 위주, 새 아파트죠.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어떤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일반적으로 안정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저가 노후주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젊은 주택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보면은. 이제 그 경우를 우리는 안정기 내지는 상승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경기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그 증상을 이렇게 시초의 증상을 봤을 때는 강남에서 일단 올라갔잖아요. 강남에서 먼저 터지고 나서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기에는 어떻겠어요? 강남만 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지방이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과 중심 지역 간의 가격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벌어졌죠. 그래서 분위가 그럼 5분위 배율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눠보면은. 그래서 분위가 좁혀지면은 어느 정도 상승기가 상당히 지났다는 얘기고, 한참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지수를 봤을 때는 그 상승기 초기나 아니면 안정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년에 2018년도나 또는 17년도 이쪽 때의 지수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그 시기에 초기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 시기,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시기, 이 시기하고 2021년도 6월달 거를 한번 5분위 배열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정점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배율이 작아졌다. 즉 한 바퀴 싹 돌았다. 예? 투기 바람이 싹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매 가격의 5분위 배율을 봄으로써 흐름을 보는 거죠.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 격차가 줄어든다. 5분위와 1분위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은 다른 예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층 하나를 놓고 봐도 고층 아파트가 주로 많이 팔립니까? 아니면 저층 아파트가 주로 많이 팔립니까? 저층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팔립니까? 고층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팔립니까? 당연히 다 고층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기 때는 위 게 많이 팔려요. 그러다가 투자가 자꾸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이제 모자라니까 서서히 이제 중간층 거, 그러다가 이제 저층 거를 사게 되는 거죠. 자꾸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고층 거를 주로 많이 사니까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서 아래층, 저층 거와 중층 게 많이 팔리면은 가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역적으로는 강남과 서울 외곽,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5분위와 그 다음에 1분위, 이 가격대가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격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일정한 시점 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5분위 배율을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매도 우위지수입니다. 매수매도 우위지수는 우리 KB 리뷰 온 담당자님들께서 중개업소에다가
중개업소에 가셔가지고 또는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매수세가 강해요? 아니면은 매도세가 강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중개사분들이 매수세가 훨씬 세요. 또는 매도세가 더 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매도세가 세다, 매수세가 세다 이거를 보면서 매수세가 세면은 당연히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요자가 많으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매도세가 세다 그러면은 매도라는 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보려고 우리가 매수 매도 우위 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사님들이 만약에 25명이나 뭐 몇 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명은 매수세가 세다 그랬다. 그 다음에 10명은 매도세가 세다 그랬다. 그러면 100에서 매수세는 더하고 매수세 강하다 그런 건 더하고 매도세 강하다 그런 건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숫자가 100을 넘어가면은 이 상황이 매수세 시장이다. 매수세가 세다. 이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이게 지금 흐름상으로 매수세가 센데 매도세 센데 이거를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또 우리가 내려가면은 보통 이제 단지에 이제 아파트 중개사무소에 이제 슬리퍼 신고 쭉 내려가가지고 요새 어때요? 경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은 요새 뭐 절벽에 없어요. 예? 이거 뭐 살려고 오는 사람도 없고 뭐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해당이 돼갖고 매수세가 위면은 그 숫자만큼 100에서 더해주고 매도세가 위라 그러면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105.01이 된 거예요. 그럼 10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세 위 더 세다 강하다. 매수세가 강하니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수세가 가면은 가격이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표를 보면은 이제 부산하고 서울을 볼게요. 그러면 부산의 경우는 100에서 17을 더하고 20을 뺀 겁니다. 그랬더니 96.2627이 나왔고요. 서울은 100에서 18.14를 더하고 13.14를 뺐어요. 그랬더니 105.01이 됐어요. 그러면 100보다 숫자가 크면은 매수세가 강한 시장이라 했으니까 서울시는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부산은 매도세가 강하니까 부산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매매 거래 동향 지수입니다. 거래 동향이니까 거래가 어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 지수겠죠? 이것도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면은 중개사께서 활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한산하면 한산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가지고 100에서 거래 활발을 더해주고 한산을 빼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가격이 100보다 작으면은 한산하다, 100보다 크면은 활발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뭐 지수 보면 딱 아시잖아요. 활발하다 하신 분은 한 명도 없던 거예요. 반 명밖에 없는 거예요. 0.45. 그 다음에 한산하다 그런 사람은 9명가량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11.1이에요. 100 더하기 0.45 더하기 빼기 89.35 11.1. 따라서 서울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다 못해서 뭐라 그래 사람 코빼기 못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서울 지역은 아까 봤지만은 지수가 11.09였죠. 근데 부산도 100에서 0.7을 더하고 89.53을 뺐더니 11.16이었어요. 서울보다는 아주 쥐꼬리만큼, 쥐꼬리도 큰 거죠. 모기꼬리만큼, 모기에는 꼬리가 없나? 모기의 털만큼
이만큼 더 지수가 큰 건 사실이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100 이하에서 한참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거래가 한산하다. 즉 요새 많이 듣는 얘기죠.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뭘 생각했어요? 고평가돼 있다. 지금 많이 올랐다. 살 사람들 다 샀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구매력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구매력 지수는 아파트 구매력 지수는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사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균을 봤을 때 이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간 소득층이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를 샀을 때 이때 이제 사면서 현찰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대출 뭐 원리금 다 원금과 이자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은행 가서 계산해 봤더니 내가 봉급이 200밖에 한 300 정도로 계산해서 300밖에 안 되는데 원리금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이거 원리금 빌려 갖고 이렇게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에 느끼는 정도를 표시한 게 그 지수가 구매력 지수예요. 그래서 100보다 훨씬 크면은 숫자가 좀 크면은 그죠? 크면은 그만큼 부담이 적은 거고 숫자가 작으면은 부담이 큰 겁니다. 그죠? 물론 10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2012년도 8월 때는 57.58이었어요. 지수가 구매력 지수가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 글에 나오는 2021년 6월에 구매력 지수는 39.56이었다. 그러면은 39.56이라는 거하고 57.58을 봤을 때 둘 다 100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정도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2012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훨씬 더 부담스럽다. 그렇죠? 더 낮잖아요. 39.5로. 훨씬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부담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평가돼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뒤로 한번 더 보면은 자 경기도하고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의 그 아파트 구매력 지수는 39.56이었어요. 근데 경기도의 구매력 지수는 76.15였어요. 물론 100보다 다 작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 구매력 지수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부담을 많이 느껴서 이제 빌려서 사기에는 왜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당연히 이자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금리가 낮다고 해서 꼭 고평가된 주택을 살 때 부담을 안 느끼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대신에 경기도보다는 훨씬 부담이 크다. 지금 39.56. 그래서 이 구매력 지수표를 봄으로써 우리 이용자님들께서 지금 상황이 이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이런 거냐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부분을 다 이제 살펴봤는데 이 요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월간 면적별 매매 가격 지수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고 분위별로 20%씩 자른 매매 가격 지수를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매수매도 우위 지수 그래서 지금 매수매도 우위주에서 전부 다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완전 매수 시장이었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100보다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 동향은 한산하다 이렇게 그죠? 사람 그림자도 못 봤다. 지금 이렇게 한산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고 또 구매력 지수를 봤을 때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는 어떻다는 변동 현황은 오를 만큼 많이 올랐다. 이제 남은 거는 언제 떨어지냐가 남은 거다. 왜냐면 높으면 산이 높으면 이제
골도 깊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나오는데 이제 당분간은 거래 절벽 상태에서 이제 일부 이제 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꼭 사야 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신고가로 사게 되는 거죠. 필요하니까.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보면 자, 금리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통화도 지금 대출도 안 되죠. 통화도 걷어들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시기가. 얼마나 그 시기가 오래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건설회사, 홍강가 이런 건설회사의 문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가도 지금 계속 그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떨어지고 이제 살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 걷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 말경에 가면은 본격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B 지수를 이용해서 현재 그 서울시의 가격 흐름 지수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아까도 결론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좀 현찰을 좀 준비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